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비가 오고 개고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한쪽은 하늘이 맑고 구름이 깨끗한데, 와, 저쪽은 먹구름 봐. 비 왔던 게 티가 납니다. 병원 갑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팩폭을 맞아버리고 왔어요. 몸 상태가 왜 또 안 좋아지는 거지? 당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데, 아이씨, 원장 선생님이 팩폭을 날리셔갖고 폭 하고 아팠어. 혈압 약을 먹으면 왠지 막 평생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약을 먹자, 그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살을 빼고 관리를 좀 해주면 혈압도 떨어지고 건강 유지가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체크했던 것까지 다 말하면서 할 말이 없게 하시네. 건강관리 잘 합시다. 병원에서 나와서 오는 길에 화장실도 급하고 겸사겸사 설봉공원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가 가로수가 다 벚꽃나무예요. 벚꽃이 이제 필 때가 됐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아예 몽우리도 안 졌네. 아직은 멀은 것 같고, 갔던 데는 간 거니까 오늘은 설봉공원 이 뒤쪽으로 해서 한번 안 가본 데 쓱 돌아봅시다. 전에부터 이게 궁금했었어요. 음료캔 넣어주는 거랑 페트병. 그래서 차에 있는 거 2개 가져와 봤는데, 기기 오류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고장났나 보다. 왜 안 되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야, 페트병도 하나에 10원씩이래. 음료 캔도 그렇고. 네, 20원. 20원 버렸어. 우와, 게이트볼 장도 있다. 우와, 열심히 하신다. 저쪽 가서 구경해 봐야겠다. 구경하러 가자. 우와, 들어갔어. 우와, 신기해. 저 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밟고서 쳐서 맞췄는데 그 네모난 그 구멍으로 들어갔어. 우와, 잘하신다. 하늘이 또 이러네. 이쪽은 먹구름 끼려고 그러고 이쪽은 그나마 맑고, 날씨가 썩 좋진 않네 오늘.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생겼대요. 등산 코스도 쫙 돼 있구나. 가봤어야 알지. 놀이터도 있네. 근데 이런데 놀이터는 필요한가? 동네에 있어야지. 애들이 차 끌고 여기까지 와서 놀이터에서 놀다 다시 차 끌고 가야 돼. 솔직히 난 이런 거 되게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농구장 어디로 가야 돼? 농구하려면 차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주차해 놓고서 농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야, 애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기가 되게 신기했던 게, 클라이밍이라고 하나? 암벽 등반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웃긴 게, 여기 반대편 있잖아요. 이쪽에 길, 저 반대편 길에다가 의자를 쭉 깔아놓고 여기서 대회를 개최하나 봐. 여기서 앉아서 쳐다보면서 응원하더라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앉아있나 싶어서 되게 당황했어. 근데 한 곳만 쳐다보길래 고개 돌려서 쳐다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신기하더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커요. 난이도도 있어 보이고. 등산학교 같은 것도 있다. 교육도 하나 보다. 이천시 등산학교. 저 위에 공간이 또 있네. 신기해.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실까? 목마르는데. 갑시다. 젠장 지갑 안 들고 왔다. 지갑 가져옵시다. 차까지 또 한참 걸어왔네. 지갑을 차에다 두고 가서 귀찮다. 가자. 장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제육볶음 할 거예요. 제육볶음하고 된장찌개 끓여서 맛있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어지간히 해놨습니다. 돼지고기, 파, 양파,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마늘, 그 다음에 애호박, 두부, 된장하고 쌈장하고 고추장도 좀 들어갈 거고요.
고춧가루 들어갈 거고, 고추장은 된장찌개에만 조금 넣어줄게요. 제육볶음 할 때 고추장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추장을 넣어서 미리 버무려 놓고 하는 거를 고추장 불고기라고 해요.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넣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하진 않아요. 깔끔하면서 칼칼한 걸 먹을 때는 고춧가루만, 고춧가루가 겉돈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고추장을 넣어서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딱 알려드릴게요.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빨리빨리 해먹을 수 있어요. 뭐 재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집에 뭐 재료 크게 없다, 필요 없어요. 그냥 파하고 양파만 있어도 돼요. 근데 나 진짜로 찾아보니까 파밖에 없다. 솔직히 파는 넣자. 추가적으로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들은 넣어주면 더 맛있다. 무조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건 파. 우선은 재료 손질해서 된장찌개 먼저 올려놓고 제육볶음 볶으면 될 것 같아요. 마늘이 다지는 것도 좋긴 한데 슬라이스 쳐가지고 칼집을 내준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 건강에도 이게 더 좋대요. 마늘은 제육볶음 하는 데만 넣을게요. 양파는 2개인데 하나 반은 제육볶음에 넣어주고 반 개는 된장찌개 끓이는 데 넣을게요. 제육볶음에 파가 좀 많이 들어가면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 반 잘라서 좀 예뻐지라고 어슷썰기로. 새송이버섯은 굳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저는 버섯 좋아해서. 자, 제육볶음에 들어갈 야채, 된장찌개에 들어갈 야채에 손질해 봅시다. 애호박 이거 하나 그냥 다 넣어줄게요. 애호박이 된장찌개에 들어가서 푹 익어가지고 밥에다 쓱쓱 비벼 먹으면 맛있지. 양파는 슬라이스 안 치고 얘는 깍둑 썰기로 해서, 표고버섯은 조그만한 큐브 형태로 잘라줄게요. 은근히 버섯이 많이 들어가도 맛있어요. 새송이버섯도 뭐 하나만 넣어줄게요. 고기도 넣고 하는데 있으면 좋죠. 근데 없으면 향 나는 버섯이나 식감 좋은 버섯이나 이런 것들 넣어줘도 좋습니다. 끓이고 볶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봅시다. 우선 저는 물 800ml 넣어줄게요. 된장찌개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된장 한 3수저, 4수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쌈장은 하나만, 고추장도 하나 넣어줄게요. 아까 전에 우리 썰어놨던 거, 야채 그냥 전 다 넣어줄 거예요. 지금 뭐 순서 없어도 돼. 이 상태로 푹 끓여주면 됩니다. 다 벌써 요리 하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이 많은데 요리를 안 해봤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제육볶음 만들어 볼게요. 생삼겹살이 2줄이 있어요. 좀 모자랄 것 같아. 추가적으로 냉동 삼겹살을 쓸게요. 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먼저 얘를 구워주고 얼추 익었을 때 냉동 삼겹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들어갑시다. 파이어! 된장찌개는 끓기 시작했고요. 이게 대패 삼겹살을 넣으니까 냉동이라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기존의 기름하고 대패 삼겹살에 있던 수분기랑 다 나오고 있어요. 전에 알려드렸던 방법처럼 우선은 좀 한번 싹 볶아요. 빨간 기운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이 나와도 물이 생겨도 신경 쓰지 말고, 물이 많이 나오면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스팀에 찌는 것처럼 익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은 그냥 익혀요. 익힌 다음에 수분기랑 기름기를 걷어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워지기 시작해요. 기름이 어마어마하죠. 신경 쓰지 말고 우선 핏기가 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걸 계속 뽑잖아요. 수분기가 계속 날아가. 그땐 또 기름만 남아요. 이해가 가죠? 얼추 핏기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 저는 키친타올 사용해서 기름기를 빨아드릴게요. 와, 많이 나오긴 했다.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저는 기름기가 좀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집게로 하면 돼요. 이렇게 기울이면 기름기가 쫙 나올 거예요. 기름기가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다 만들어서 놨을 때 흥건한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보다 기름기가 없죠. 바닥에 보면 자글자글 기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고기도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썰어놓은 야채들 중에서 버섯만 빼고 다 그냥 우선 넣어줄게요. 기름기를 야채들이 다 흡수하면서 같이 익을 거예요.
파하고 양파, 마늘 이런 게 같이 익어가면서 향이 좀 싹 별 수 있게 좀 볶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한 수저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익었을 때 버섯도 넣어주고, 제육볶음의 간은 간장으로 합니다. 일반 진간장이에요. 지금 이 정도 양이면 수저로 했을 때 한 5수저 정도. 가해로. 그리고 전에 알려드렸던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간장이 좀 끓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 이렇게 해주면 불맛도 나고, 간장 그 특유의 그 간장 비린내가 있어요. 그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토치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불맛을 입혀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숨이 어지간히 죽었어요. 고기도 익었고 야채 숨도 죽었고 좀 어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고춧가루가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고춧가루 준비하고 옆에다가 미리 물 좀 갖다가 따라 놓고, 지금 이 정도 양이면 고춧가루 스푼으로 4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섞어주는데, 섞은 다음에 수분기가 좀 있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렇게 어우러지지가 않는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부어줘요. 한꺼번에 다 붓지 말고 조금만. 고춧가루가 타면 바로 음식에서 탄내가 배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춧가루 넣고 그냥 바로 물 조금만 넣으세요. 잘 섞이라고 볶아주면. 아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어. 어떡하지? 그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계속 볶아주면 돼요. 수분기 날리는 목적으로. 수분기가 싹 날아가면서 고기에 있었던 그 기름들만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장난 아니죠? 제육은 이게 끝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죠? 우와, 된장찌개도. 자, 오늘은 어려울 게 없었어요. 다 했다. 밥 먹자. 배고프다. 우선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한상 제대로예요. 우와, 된장찌개, 제육볶음, 파김치. 상추꽃이 피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제로콜라 하나 사왔어요. 오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깜빡하고 봤더니 얼었어. 된장이 어떤가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싸기 전에 제육도 하나 먹어보고. 생각보다 요새 야채를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서 상추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것 같은데. 파김치도 넣고. 뭐? 와, 된장찌개 맛있다. 고깃집을 가도 쌈을 그렇게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쌈도 자주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먹다 보면 맛있겠지. 파.
오늘 병원 가서 좀 그랬던 게 당 쪽으로는 크게 뭐라고 안 하셨는데 혈압이 조금 올라갔대요. 항상 조심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저처럼 체격 크신 분들은 거의 원인이 살이 쪄서 그래요. 살 빼면은 혈압은 내려가요. 관리해서 혈압 낮추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렸을 때는랑 달라요. 티발 씬가봐. 팩폭을 찔러대갖고 할 말이 없었네. 아유 뜨거. 확실히 쌈을 싸 먹으니까 이거 하나 싸는 시간도 있고 싸서 먹고 국물 떠먹고 이렇게 하니까 먹는 속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밥 먹는 속도가 빠른 편인데 밥 빨리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천천히 먹어야 돼. 습관이 잘 안 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 후딱후딱 먹어. 밥집 가서 밥 기다리는 시간보다 먹고 나오는 게 더 빨라. 상추를 싸 먹으면 싸는 시간도 있고 바로바로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확실히 싸먹는 게 천천히 먹는 거에 효과적이다. 상추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저 일부러 계속 2개씩 먹는 거예요. 밥은 조금만 넣고 고기랑 여기에 있는 야채도 많이 넣고 이런 건 다 지금 파하고 양파 파김치도 하나 넣고 크긴 크다. 상추가 2장이 들어가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참고로 상추가 당뇨에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야채는 근데 뭘 먹어도 다 좋아요. 저는 항상 매년 여름에는 꼭 먹는 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냉장고에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 토마토예요, 토마토. 예전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 때문에 MRI도 찍고 검사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원인은 혈압인데 그때는 딴을 제가 직접 짜서 FM대로 다 했어요. 무섭더라고. 무지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때가 제가 술을 끊었던 시기에 또 그게 벌써 10년 넘었죠. 그 식단대로 정확하게 공부해서 짜서 먹기 시작하고 주 재료가 토마토였어요. 한 달 만에 13kg를 뺐거든요. 그러고 나서 운동했어요.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겠지. 뭐 운동하셔야 돼요. 유산소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82에 100kg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비만이에요, 비만. 근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운동만 죽어라 하잖아요. 벌크업이 돼요.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지고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면은 더 의욕이 생기고 하는데 하기 싫어져. 짜증나죠. 우선은 식습관 먹는 걸로 살을 좀 커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몸을 잡아가는 게 좋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지가 부족한 게 제일 커요. 당연히 덜 먹고 움직이고 운동하면 살은 빠져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빨리빨리 효과를 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과가 더뎌요.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운동 안 하더라도 처음에는 식습관 얘부터 바꾸면 돼요. 상추를 열심히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포만감 좋고 양은 또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먹는 속도는 줄고 좋은데 오히려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배부르지? 많이 먹었습니다. 상추를 열심히 먹었더니 밥은 반도 못 먹었어요. 좋은 것 같아. 앞으로 더워지고 하다 보면 토마토 많이 나올 거예요.
토마토 많이 드세요. 토마토 사다가 좀 심어볼까? 맛있게 밥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이었습니다.